책을 읽는 당신의 하루가 별처럼 빛나길. 책방 별곡. 안녕하세요, 책별님들. 오늘 여러분들께 읽어드릴 책은 고객 중심 경영의 12가지 원칙, 얀 칼슨, 진실의 순간 15초입니다. 저자 얀 칼슨, 출판사 현대지성. 시작하기 전 구독, 좋아요, 그리고 슈퍼땡스를 눌러주신 모든 구독자님 분들께 행운이 눈덩이처럼 굴러들어오길 바랍니다. 그럼 시작할게요. 최연소 항공사 CEO 얀 칼슨은 어떻게 1년 만에 스칸디나비아 항공 흑자 전환에 성공했는가? 누구나 자신이 필요한 존재라는 사실을 이해하고 느껴야 한다. 모든 사람은 개별적인 존재로 대우받기를 원한다. 직원들에게 자유를 주라. 스스로 책임을 지게 하라. 그들 안에 숨겨져 있던 놀라운 힘이 발휘될 것이다. 그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라. 정보가 없는 사람은 책임질 수 없다. 하지만 정보를 가진 사람은 스스로 책임을 기꺼이 떠안을 것이다. 얀 칼슨. 1장. 고객을 감동시키는 15초. 작년에만 1천만 명의 승객이 대략 5명의 스칸디나비아 직원과 접촉했다. 접촉 시간은 평균 15초였다. 한 번에 15초씩 1년에 5천만 번이나 고객의 머릿속에 스칸디나비아 항공이 새롭게 창조되는 셈이다. 이 5천만 번의 진실의 순간이 스칸디나비아 항공의 성패를 좌우한다. 이는 스칸디나비아 항공이 고객에게 최고의 선택임을 증명해야 하는 순간이기도 하다. 미국 사업가인 루디 피터스는 스웨덴 스톡홀름에 위치한 그랜드 호텔에 묵고 있었다. 어느 날 그는 호텔을 떠나 스톡홀름 북쪽에 있는 알란다 국제공항으로 향했다. 스칸디나비아 항공으로 동료와 함께 코펜하겐에 갈 계획이었다. 당일치기 여행이었지만 무척 중요한 일정이었다. 그런데 공항에 도착했을 때 피터스는 비행기표를 호텔에 두고 왔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외투를 입으려고 탁자 위에 올려두었다가 그만 깜빡한 것이다. 탑승권도 없이 비행기를 탈 수는 없었다. 피터스는 이미 체념한 상태였다. 코펜하겐에서 예정된 회의에도 참석하지 못할 터였다. 하지만 수속 담당자에게 상황을 설명하자 깜짝 놀랄 만한 대답이 돌아왔다. 담당자는 웃으며 이렇게 말했다. 피터슨 씨, 걱정하지 마세요. 임시 탑승권으로 수속해 드릴게요. 그랜드 호텔 방 번호와 코펜하겐 목적지를 말씀해 주시면 나머지는 제가 처리하겠습니다. 피터슨이 동료와 함께 라운지에서 기다리는 동안 담당자는 호텔에 전화를 걸었다. 호텔 직원이 곧 방을 확인해 탑승권을 찾아냈다. 탑승권은 그가 말한 바로 그 자리에 있었다. 그녀는 호텔로 스칸디나비아 항공 리무진을 보내 탑승권을 가져왔다. 모든 일이 대단히 신속하게 이루어졌고 피터스는 비행기가 출발하기 전에 탑승권을 받을 수 있었다. 승무원이 다가와서 차분한 목소리로 피터슨 씨, 탑승권 여기 있습니다. 라고 말했을 때 루디 피터스는 깜짝 놀랐다. 다른 항공사였다면 어땠을까? 대부분의 항공사 매뉴얼에는 이렇게 써 있다. 탑승권이 없으면 비행기를 탈 수 없습니다. 수속 담당자는 상사에게 문제를 보고하겠지만 피터스는 결국 비행기를 타지 못했을 것이다. 그러나 스칸디나비아 항공은 문제를 해결했고 피터스는 회의에 참석할 수 있었다. 나는 루디 피터슨의 이야기에 대단한 자부심을 느낀다. 이 사례는 우리가 스칸디나비아 항공에서 무엇을 성취했는지를 잘 보여준다. 우리는 고객 중심 기업으로 거듭났다. 다시 말해 고객 만족이 최고의 자산이라는 사실을 깨달은 기업으로 새롭게 태어났다. 고객은 누구나 존중받기를 원한다. 고객이 우리를 택한 것은 우리가 그들을 소중하게 대우했기 때문이다. 우리는 스칸디나비아 항공을
항공기와 유지 보수센터, 사무실, 관리 시스템의 총합으로 바라본다. 하지만 고객에게 스칸디나비아 항공에 대해 물어본다면 그들은 항공기나 사무실 혹은 자본을 이야기하기보다는 스칸디나비아 항공에서 일하는 직원과의 경험을 말할 것이다. 그들에게 스칸디나비아 항공이란 물질적인 자산의 합계가 아니라 고객과 현장 직원 사이에 일어나는 상호작용의 합계다. 작년에만 1천만 명의 승객이 대략 5명의 스칸디나비아 직원과 접촉했다. 접촉 시간은 평균 15초였다. 한 번에 15초씩 1년에 5천만 번이나 고객의 머릿속에 스칸디나비아 항공이 새롭게 창조되는 셈이다. 이 5천만 번의 진실의 순간이 스칸디나비아 항공의 성패를 좌우한다. 이는 스칸디나비아 항공이 고객에게 최고의 선택임을 증명해야 하는 순간이기도 하다. 고객의 요구에 주목하는 기업이 되려면 현장과 동떨어진 본사에서 만든 규약이나 지시에 의존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15초 안에 스칸디나비아 항공을 대변하는 직원, 즉 수속 담당자, 승무원, 수화물 관리자를 비롯한 모든 현장 직원에게 아이디어와 의사결정, 행동에 관한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 직원들이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의사결정을 위해 조직의 보고 체계를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면 15초라는 황금 같은 순간은 사라지고 말 것이다. 그러면 우리도 충성 고객을 얻을 황금 같은 기회를 놓친다. 이런 접근 방식은 기존 질서를 완전히 뒤집어 엎는다. 그래도 나는 이것이 필요하다고 믿는다. 전통적인 조직 구조는 피라미드를 닮았다. 기존 조직은 뾰족한 상부, 여러 계층의 중간부, 시장과 직접 연결된 하부로 이루어져 있다. 상부에는 최고 경영자와 뛰어난 임원들이 있다. 이들은 재무와 생산, 수출, 판매 분야에서 경험을 쌓고 직무 교육을 받은 전문가다. 경영진은 경영에 필요한 의사결정을 내려 조직을 관리한다. 경영진은 수많은 결정을 내린다. 따라서 그 결정을 조직 전체에 전달할 중간 관리자가 필요하다. 중간 관리자는 경영진의 의사결정을 부하 직원에게 지시나 명령의 형태로 전달한다. 비록 중간 관리자라고 불리긴 하지만 관리자가 스스로 책임을 지고 의사결정을 내리는 사람이라고 할 때 이들이 사실 진정한 의미의 관리자는 아니다. 실제로 그들은 피라미드 상부에서 내놓는 의사결정을 전달하는 사람에 불과하다. 피라미드 맨 밑에는 노동직 및 사무직 근로자가 있다. 이들은 매일 고객을 상대하고 기업의 활동 내용도 가장 많이 알고 있다. 그러나 역사적이게도 끊임없이 일어나는 문제에 대처할 수 있는 권한은 없다. 요즘은 기업들이 활동하는 비즈니스 환경이 점차 바뀌고 있다. 오늘날 세계 경제에서 서구 국가들은 더 이상 전통적인 경쟁 우위만으로 앞서 나가지 못한다. 예전 유럽과 북미 국가들은 제품 중심의 경쟁 우위를 바탕으로 지역 시장에서 독점적으로 제품을 생산하고 판매했다. 하지만 이제 제3세계에서도 얼마든지 값싼 원자재와 노동력, 첨단 기술을 찾아볼 수 있다. 오늘날 텍사스에서 도살된 황소 가죽이 아르헨티나에서 가공되고 이후 한국에서 야구 글러브로 만들어진다. 마지막으로 완성된 야구 글러브는 세계를 한 바퀴 돌아 다시 텍사스 스포츠 매장에서 판매된다. 제품 중심의 경쟁 우위만으로 살아남기가 힘들어지면서 서구 경제는 이제 서비스 경제로 넘어가고 있다. 지금 우리는 고객 중심의 시대가 열리는 역사적 갈림길에 서 있다. 이전에는 한 번도 스스로 서비스 기업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던 기업이라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예를 들어 용접 설비를 생산하는 한 스웨덴 기업은 질 좋은 제품으로 유럽 시장을 오랫동안 독점해왔다. 그런데 갑자기 시장 점유율이 절반 가까이 떨어졌다.
한 유럽 경쟁업체가 덜 정교한 장비를 절반 가격에 판매하면서 고객의 관심을 끌고 있었다. 그 기업은 제품 중심 정책에 따라 자체적으로 가격을 결정해왔다. 하지만 오늘날 비즈니스의 출발점은 생산 설비나 기술이 아니라 고객이 되어야 한다. 이 말은 기업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조직 구조를 재편해야 한다는 뜻이다. 고객 중심 기업에서는 역할을 분배하는 방식이 완전히 달라야 한다. 조직 구조를 바꾸고 책임을 분산해서 이제까지 지시에만 따라왔던 피라미드 하부층에게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 다시 말해 수직적인 구조 대신 수평적인 구조를 택해야 한다. 제품이 아니라 고객을 기반으로 비즈니스를 시작하는 서비스 기업은 더욱 그래야 한다. 고객 중심 기업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현장 직원의 업무에 광범위한 변화가 일어나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의 시작은 반드시 경영진이어야 한다. 직원들이 책임을 받아들이고 강점을 발휘해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데 힘쓰는 리더가 되어야 한다. 경영자는 직원과 소통하고 회사의 비전을 전하고 그 비전을 구현하기 위해 직원들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들어야 한다. 직원들과 고립된 채 권위적인 의사결정자로 남아있어서는 곤란하다. 대신에 비전을 제시하는 전략가, 정보 제공자, 교사, 그리고 영감을 불어넣는 리더가 되어야 한다. 경영자는 문제를 분석하고 자원을 관리하며 무엇보다도 현장 직원들의 요구를 충족시킬 책임을 중간 관리자에게 부여해야 한다. 책임 있는 관리자 역할을 기꺼이 받아들이려는 새로운 세대의 인재들은 얼마든지 있다. 심지어 이들은 유능한 데다 높은 수준의 교육도 받았다. 우리는 현대 비즈니스에서 이 새로운 세대의 관리자에게 적극적인 역할과 실질적인 책임을 부여하고 존중하고 신뢰하는 마음을 보여주어야 한다. 현장 직원에게는 고객의 요구와 문제에 대처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 로디 피터슨의 탑승권을 가져오도록 했던 직원의 사례처럼 현장 직원을 올바르게 교육해 고객의 요구를 친절한 태도로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역량을 길러주어야 한다. 이렇게 책임을 분배함으로써 기업은 진실의 순간을 손에 넣을 수 있다. 또한 고객의 만족감을 높이고 이를 통해 경쟁 우위를 확보할 수 있다. 당신은 아마도 이런 궁금증이 들 것이다. 어떻게 작은 북유럽 국가의 경영자가 기업 운영을 주제로 가르침을 줄 수 있을까? 나는 가르침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여기서 설명하는 비즈니스 환경의 변화가 스칸디나비아 지역에서 좀 더 빨리 시작되었기 때문이다. 이전과는 다르게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다른 나라 기업들의 수준이 높아지면서 스칸디나비아 지역 경영자들은 그들 자신과 조직에 대해 새롭게 생각하고 적응해야 했다. 나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스칸디나비아, 특히 스칸디나비아 항공에서 활용했던 접근 방식이 미국을 비롯한 다른 산업 국가의 경영자에게 유용한 사례가 될 수 있다고 확신한다. 4장, 관리자가 아닌 리더가 되어라. 축구 경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선수들이다. 그들은 경기를 하는 동안 스스로 감독이 된다. 어떤 선수가 텅 빈 골문을 향해 달려가다가 갑자기 공을 버리고 감독에게 달려와 지시를 요구한다고 상상해보자. 다시 공을 찾으러 돌아가기도 전에 공을 놓치는 것은 물론 게임에서도 지고 말 것이다. 스칸디나비아 항공의 사장으로 왔던 첫 해인 1981년 여름에 2주간 휴가를 떠났었다. 그런데 시골 별장에 도착하자마자 전화기가 울려대기 시작했다. 본사 직원들이었다. 그들은 끊임없이 전화를 걸어 일상적인 문제에 관한 질문을 해댔다. 시골에 있던 나보다 본사에 있던 사람들이 문제 상황에 관해 더 많이 알고 있었음에도 말이다. 며칠 후 나는 결국 휴가를 포기하고 스톡홀름으로 돌아갔다. 먼 거리에서 업무를 보는 게 시간 낭비처럼 느껴졌기 때문이다. 이듬해 여름 한 스웨덴 신문사에서
휴식을 주제로 인터뷰를 하고 싶다는 요청이었다. 나는 요청을 수락하면서 내가 휴가를 떠나기 일주일 전에 기사를 게재해달라는 조건을 달았다. 스칸디나비아 항공의 직원들이 내가 휴가를 떠나기 전 기사를 읽었으면 하는 바람이었다. 인터뷰에서 나는 개별적인 의사결정이 조직의 상층부가 아니라 실질적인 책임을 지고 있는 지점에서 이루어지려면 책임을 조직 전반에 분산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우리는 그런 조직을 구축했으며 관리자들이 이러한 철학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길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이제 4주 동안 휴가를 떠날 생각입니다. 그곳에서 전화가 울리지 않는다면 내 메시지가 제대로 전달되었다는 증거입니다. 사람들이 책임을 받아들이고 스스로 의사결정을 내린다는 뜻이죠. 하지만 전화가 울린다면 메시지 전달에 실패했다는 뜻입니다. 저희 메시지가 조직 전반에 제대로 전달이 되지 않았거나 책임을 받아들일 관리자를 뽑지 못했다는 거죠. 며칠 후 나는 휴가를 떠났다. 놀랍게도 4주 동안 어떠한 전화도 걸려오지 않았다. 조직이 설계된 방식대로 돌아가고 있다는 확실한 증거였다. 물론 내 인터뷰 기사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겠지만 말이다. 돌아왔을 때 내가 없는 동안 많은 의사결정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썩 만족스럽지 않은 결정도 있었지만 중요한 성과는 의사결정이 어떻게든 이루어졌다는 사실이었다. 사람들은 정확한 최신 정보를 기반으로 각자의 책임을 다하고 있었다. 이 사례는 전통적인 기업의 관리자와 고객 중심 기업을 이끄는 진정한 리더의 차이를 분명하게 말해준다. 나는 빙레 소르에서 배웠던 교훈을 소중하게 간직한 덕분에 리니에 플리그와 스칸디나비아 항공에서도 성공할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리더는 모든 것을 알고 모든 결정을 내릴 수 있기 때문에 그 자리에 있는 게 아니다. 리더는 정보를 취합하고 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그 자리에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리더는 일상적인 업무에 대한 책임을 효과적으로 분배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과거에는 사장이 한 달씩 사무실을 비우는 일을 상상할 수 없었다. 최고 관리자는 중요한 의사결정을 모두 스스로 내려야 했으므로 모든 일에 직접적으로 관여해야만 했다. 그는 끊임없이 중요한 선택을 내려야 했고 주중과 주말, 낮과 밤을 가리지 않고 일해야 했다. 4년 동안 한 번도 휴가를 가지 못했다라는 말은 통제권에 틀어지고 있어 자리를 비울 수 없다는 뜻이었다. 일반적으로 최고 경영자는 의사결정을 내리는 기계다. 직원들은 문제에 관한 정보와 더불어 여러 가지 해결책을 가지고 온다. 최고 경영자는 이 정보를 처리해서 답을 내놓는다. 이 안으로 갑시다. 그는 전체 그림을 볼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기 때문에 스스로 중요한 의사결정을 내려야 한다. 다른 누구도 그를 대신하지 못한다. 이러한 시스템에서는 최고 경영자가 모든 책임을 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정반대다. 그는 자신의 업무 중 가장 중요한 부분을 방치하고 있다. 조직 전반이 비전을 받아들이도록 만드는 일이다. 경영자는 자신이 주목하는 사안에 관해서만 의사결정을 내린다. 모든 중요한 문제가 피라미드 꼭대기로 올라간다면 경영자가 아무리 유능한 의사결정자라고 해도 모든 사안을 들여다보고 주어진 정보를 바탕으로 올바르게 판단할 충분한 시간은 확보할 수 없을 것이다. 결과는 어떨까? 많은 의사결정이 처리되지 못한 채 방치된다. 기업 내 누구도 전체적인 비전을 갖고 있지 않다. 임원들은 비전에 관해 들은 바가 없고 경영자는 의사결정을 내리느라 정신이 없다. 직원들은 수동적으로 움직인다. 직원들은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가 떠올라도 경영진이 도전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다 라며 체념할 것이다. 많은 경영자는 조직을 관리하는 옛 방식이 대단히 힘들다고 생각한다. 이들은 임원들로부터 끊임없이 요청을 받는다. 저녁과 주말, 휴가를 떠나서도 일을 한다. 하지만 나는 진정한 리더라면 다른 방식으로 일해야 한다고 믿는다. 포괄적이고 새로운 전략을 들고 와서 의사결정을 내려달라는 사람은 없다. 이러한 전략은 경영자 스스로 만들어내야 한다. 일단 전략 수립을 위한 비전, 즉 큰 그림을 그렸다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다양한 분야에 있는 사람들의 힘을 빌려야 한다. 그 후 경영자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세부적인 비즈니스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그 목표와 전략을 이사회, 노동조합 및 모든 직원에게 전달해야 한다. 경영자는 현장 직원에게 더 많은 책임을 부여하고 그들이 자신에게 주어진 새로운 권한을 적극적으로 발휘할 수 있도록 신뢰할 만한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 직원들이 목표를 달성하면서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줄 기준을 세워야 한다. 간단하게 말해서 경영자는 비전을 현실로 만들기 위한 전제 조건을 마련해야 한다. 리더가 변화를 위해 조직 전반의 책임을 분산할 때 모든 직원이 곧바로 각 분야의 전문가가 되리라고 기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직원들의 역할은 경영자가 만들어낸 변화 이후 장기적으로 발전하는 것이다. 내가 직원들에게 책임을 부여했다면 동시에 필요한 외부 자원을 끌어다 쓸 수 있도록 허락해야 한다. 그것이 재무 전문가든 조직 컨설턴트든 광고 대행사든 말이다. 좋은 아이디어라면 누가 낸 것이든 상관없다. 중요한 것은 어떤 아이디어든 효과를 발휘하는 것이다. 오늘날 스칸디나비아 항공은 이러한 생각을 바탕으로 고객에게 만족스러운 서비스를 제공할 만한 탄탄한 조직력을 갖추고 있다. 여기까지 오디오북 잘 들으셨나요? 더 자세한 내용은 책을 구매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편안한 저녁 보내시고 다음 영상으로 만나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